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4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전진른 전 부총통이 라칭더 총통 특사로 참석한다고 오늘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UN 제27585 결의문 관련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방공실은 오늘 문답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타이완의 대륙위원회는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의 전산 시스템이 해커의 타겟 시도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건장관은 앞으로 소형 의료기관도 사이버 안전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관광청은 일전에 한국시장 마케팅 로드쇼에서 르차오디엔 테마를 통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인이 올해 꼭 가고 싶은 나라는 일본, 유럽 국가, 한국과 태국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칭더 총통은 오늘 4월 23일 전주교 타이페이 대교구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를 찾아서 좋은 목자는 양 냄새를 풍기는 목자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타이완 전주교회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 등 정부 고위 관원들도 추모 대열에 참여를 했는데 오는 4월 26일에 거행될 교황 장례식에는 라이 총통이 직접 참석하는 걸 우선 추진하며 외교부에서도 정부 당국은 총력을 다하여 라이 총통이 26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며 이 또한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오주종 외교차관이 오늘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외교부는 보도문을 통해서 전 부총통, 전 행정원장을 역임한 전진른 현 중앙연구원 유전체학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라칭더 총통 특사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진른은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을 6차례 아련하였고 교황청 과학원 원사 증서를 교황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교황과의 친분이 깊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방공실은 오늘 4월 23일 UN 제27585 결의 문답집을 발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인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이완의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공 당국이 의도적으로 결의문을 왜곡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부당하게 연결시키는 데 대해서 타이완인은 수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방공실은 오늘 오전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 UN 제27585 결의 문답집을 게재하고 민주진보당 당국은 독립을 목적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UN 제27585 결의문을 왜곡하며 타이완 시민과 국제 여론을 호도하려 기도하였다고 표하며 1949년에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하여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중국의 주권 행사에는 타이완의 주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이완의 대륙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 보도문을 통해 UN 제27585 결의문에는 타이완이 거론되지 않았고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라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타이완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중공 당국이 의도적으로 결의문을 곡해하고 부당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연결시키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인들 역시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건 타이완 해협의 객관적인 현상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당국이 중화민국의 주권 지위를 격화시키며 타이완의 국제활동 참여를 저지하는 건 양안 간의 대립과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국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서 타이완의 여러 병원 전산 시스템은 해커의 타깃이 되어서
누차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위생복리부 정보처 처장은 오늘 4월 23일 전국적으로 60개 주요 기반시설 병원 모두 사이버 안전 대상에 속해 있어 주동적인 방어 시스템은 이미 장착하였다고 밝혔고, 위생복리부 장관 최호타이웨는 병원마다 환자들의 정보 자료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소형 병원도 사이버 안전 보호 대상에 편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페이 맥케이 기념병원은 지난 2월 중순 싱가포르의 랜섬웨어 크레이지 헌터의 공격을 받으며 1660만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3월에는 타이완 중부 짱화 기독교 병원에서도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병원 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바 있으며, 일전에는 북부 타오윤시 쪽리 소재의 한 병원이 해커 공격으로 8만여 환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바 있습니다. 한편 전 국민 건강보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위생복리부 정보처 처장은 건강보험은 폐쇄 시스템이라서 병원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기존의 수세에서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게 기존의 전략이며, 정보 자료의 백업과 차단을 위한 암호화 등을 진행해 해커 공격을 받았을 경우 암호를 해지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쓸 수 없으며, 우리 병원에서도 또한 신속한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부 관광서는 보도문을 통해서 2024년 타이완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1분기는 31만 명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지난 4월 19일과 20일 르차오디엔을 테마로 서울 한남동에서 로드쇼를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에서 진행된 르차오디엔 테마 로드쇼에는 타이완의 골든 멜로디 인디밴드 A-루트 동근생이 타이완의 서민식당 르차오디엔의 특색을 살리는 활력 넘치는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로드쇼에 참여한 한국 시민은 파인애플 새우, 샤오롱바오, 취두부 등등을 체험했고, 현장에서는 타이완 옌수지 마요네즈 새우, 골드 브랜드 맥주, 꽈바 오렌지 주스 등을 시식했습니다. 이번 한국시장 로드쇼에는 타이완 지역 여행업자들 총 46개 기관의 78명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200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오늘 4월 23일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99%의 여행객은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이 조사는 타이완, 홍콩,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14개 중요 시장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18세에서 40세 사이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유효 샘플은 7,000개가 넘습니다. 이 조사에서 올해 타이완 여객이 꼭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로는 1위는 일본, 유럽 국가가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 태국이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